안녕하세요. 독서하고 생각을 말하는 독설입니다. 오늘의 책은 소쿨의 수도권 꼬마 아파트 청기 누설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6페이지 빌 게이츠. 나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특별히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겼을 뿐이다. 저자는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만은 그와 같았다. 내 집에서 사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내 집 마련은 젊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여기서 부자들의 습관을 다시 발견할 수 있죠. 단순히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깁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겠죠. 43페이지. 처음에는 어떤 집이 좋고 나쁜지 구분을 잘하지 못했지만 많이 보러 다니면서 보이지 않던 집의 차이가 점점 눈에 들어왔다. 노하우란 결국 자기 노력의 결과물인 것이다. 그러니 발품 파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자. 여기서 제 생각은요. 집을 고르는 안목은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죠? 대신 제가 직접 해야겠죠? 72에서 74페이지. 저자의 경우에 한 지역에서 몇 년 정도 살았다 싶으면 이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낯선 지역을 탐방하러 또 이사를 합니다. 어떤 지역이든 이사해서 살아보면 단순히 임장 다니며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이사를 해외여행 하듯이 즐긴다고 하죠. 요즘 해외여행은 단기 여행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도시에서 장기간 살아보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 머무는 정도로 그 지역을 안다고 할 수 없지는 않겠죠. 적어도 그곳에서 몇 달 이상을 살아봐야 내가 아는 지역이 되고 그 지역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죠. 언제나 새로운 것과 익숙해지려면 초반에 많은 수고로움이 따릅니다. 새로운 것을 마주하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주저한다면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없겠죠. 고인물은 썩는 법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는 것은 불편함의 연속이겠죠. 저자가 계속 이사를 고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낯선 곳이 점점 내 동네가 되어가는 과정이 좋기 때문이죠. 그러다 결국 그것이 내 생각이 중심이 되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넓어지고 사고가 확장되죠. 여기서 제 생각은요. 이사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배웠습니다. 이사를 귀찮고 힘든 것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것을 마주하며 사고가 확장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79페이지. 컴팩트 시티라는 압축 도시 개념이 요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초고층 건물 안에 첨단 주거시설, 사무공간, 문화체육시설을 집약해 놓았죠. 예를 들어서 용산역 아이파크몰, 잠실역 롯데월드몰, 여의도역 IFC몰, 영등포역 타임스퀘어 같은 고밀도 압축 공간이 이제 쇼핑의 대세가 됩니다. 네덜란드의 제2의 도시 로테르담은 대표적인 콤팩트 시티로 꼽히죠. 우리나라도 2011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여 도심 고밀도 계획을 통해 콤팩트 시티를 만드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 수도권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흐름이 도시 발전의 방향이었지만 이제는 도심 고밀도 개발과 주택 공급의 증가로 인해 서울 수도권 안쪽으로 도시 발전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20세기에는 도시가 밖으로 팽창되는 시기였지만 21세기에는 안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수요는 언제나 맑습니다. 여기서 콤팩트 시티란 도시 중심부의 주거 및 상업시설을 밀집시켜서 시민이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다니며 생활할 수 있게 한 도시 모델입니다. 압축 도시라고도 하죠. 도심에서 주거, 사무, 쇼핑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심 외곽에서 자족 기능 없는 베드타운을 하는 것에 비해 도심 본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죠.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는 도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롯데월드몰에 식당 있고 카페 있고 쇼핑몰 있고 있을 건 다 있어서 좀 무척 편했죠. 이런 게 콤팩트 시티라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하나 지식을 쌓고 지평을 넓히는 것. 이것이 제 독서의 목적이겠죠. 다음 84페이지. 여러 정보를 흩어놓지 말 것. 자고로 학창 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는 한 권을 수십 번 팠고 공부가 거리가 있는 친구는 매번 새로운 문제집만 사다가 볼일을 다 봤다고 합니다. 성적은 문제집 수와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의 질과 비례합니다. 그러니 지도책을 종류별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지도책 한 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하고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게 학습의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학습과 독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독서도 학습처럼 한 권을 읽고 반복 독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이 있었죠. 제 생각은 안 해도 된다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반복 독서는 정말 그 책이 내용이 정말 버릴 것이 하나 없고 제가 진정으로 따라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면 해도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반복 독서하면서 제 지평을 넓혀줄 다양한 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 제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이유는 반복 독서할 책이 없다면 여러 저자의 책을 훑어보는 스키밍 리딩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책을 읽으면서 아직까지 와 이렇게 이것만 여러 번 읽어야겠다고 생각이 든 책이 없었거든요. 일단은 스키밍 리딩을 고수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 독서 권수량이 너무 적죠. 즉 제 생각의 지평이 좁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다독해야 하고 생각의 지평이 넓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깊게는 아니더라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하죠. 현재까지 제 생각은 그러합니다. 자, 잠깐만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 땀도 많이 나고 다리와 발바닥이 아픕니다. 아, 집에 들어가서 씻고 싶다. 전세면 어떠랴. 당장 돌아가서 발 뻗고 자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2년 뒤에 또 이사할 것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똑같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제가 현재에 만족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생각을 바꿔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198페이지. 부동산으로 초반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남자든 여자든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합니다. 남자들은 차부터 바꾸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들은 옷과 백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초심을 잃고 변해가죠. 자기 컨트롤을 잘하는 게 부동산 재테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살아남고 싶으면 말입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행복한 상상이지만 내가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과연 초심을 잃지 않고 매일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됨에도 매일 성장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20페이지. 복도식 구조 아파트일 경우 복도에 셰시가 설치되어 있는지 등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통 복도식 구조 아파트는 양수기함이 복도에 있어서 복도 쪽 셰시가 없다면 겨울철 추위로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잦습니다. 또 비 오는 날엔 비가 복도에 들이치고 겨울엔 복도가 빙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열과 방음, 먼지 방지 면에서도 복도식 아파트는 복도 셰시가 필수입니다. 복도에 셰시가 없는 아파트라면 같은 층 주민들끼리 층별로 합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세대당 100만원 정도의 설치비가 들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복도식 아파트에 살아봐서 복도 쪽 셰시의 중요성을 좀 공감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죠. 동파 사고도 그렇고 비가 내리면 안으로 들이게 닥치고요. 만약 복도식 아파트를 본다면 복도 쪽 셰시가 필수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다음 세 번째 202페이지입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에 눈이 가도 실제로 살아보면 출퇴근하는데 드는 시간을 아껴주는 집이 더 고마운 법이죠. 힘든 회사 생활에 출퇴근까지 피곤하면 고달파집니다. 예쁜 인테리어보다는 소중한 것은 당신의 시간이죠. 신규 아파트의 디귿자 싱크대나 드레스룸만 보는 것은 건설사가 쳐놓은 덫에 걸려드는 것이죠. 그들이 던진 미끼를 물지 말아야 합니다. 시야를 넓혀 입지를 보고 아파트가 있는 주변 환경을 살필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실제로 이사를 많이 해본 저자 입장에서 살아본 아파트 중에 가장 괜찮은 곳은 출퇴근 거리가 가까운 곳이었다. 즉 입지를 보고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죠. 제가 생각한 중요한 입지는 직장과 거리가 가까운가, 그리고 주변 상권은 있는가, 마트, 카페, 식당이요. 그리고 주변 문화 시설이 있는가, 도서관, 헬스장 등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갑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당연히 새 아파트면 좋겠지만 새 아파트는 리모델링 비용보다 이제 비싸죠. 자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구아파트를 사서 자기 마음에 들게 리모델링해서 새 아파트를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겠죠?
아파트 리모델링은 골조만 남겨놓고 실시부터 다 뜯어내고 공사해도 공급 면적 3.3제곱미터당 공사비 90만 원 정도면 넉넉합니다. 근처 새 아파트 시세를 보면 구아파트에 공사비를 더한 것보다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리모델링을 하면 집의 가치와 가격도 올라갑니다. 여기서 제 생각은요. 구축 아파트가 평당 90만 원이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33평 기준으로는 약 3천만 원이 드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청약으로 위치가 좋은 아파트를 구하기가 힘들다면 입지가 괜찮은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여 리모델링 하여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집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다면, 다음 254페이지. 집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다면 가격이 상승한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고요. 하락한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가족이 집을 구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 지역에서 10년 내외를 산다고 합니다. 20년 전, 아니 10년 전보다 아파트 가격이 싼 곳은 이제 서울 수도권 역세권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내 주요 지역의 역세권은 수요가 몰리는 한 가격 상승 현상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기서 제 생각은요. 저자는 입지 가치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수도권과 역세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나는 집을 살 때 되도록 비수기를 선택한다. 비수기에는 거래가 드물어 가격 협상에 유리하다. 여름이나 겨울에 집을 보면 집의 문제점을 더 많이 체크할 수 있다. 여름엔 창틀과 벽 사이로 비가 새는지, 겨울에는 베란다의 우수관이 얼지 않는지 꼼꼼하게 볼 수 있다. 영하 15도의 임장을 다니고 여름 35도, 땡볕에 부동산을 돌아다닌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듯 헛된 노력 또한 없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여기서 제 생각은요. 발품을 팔면서 부동산 정보 수집, 수도권, 역세권 위주로 비수기의 협상에 유리할 수 있음을 다시 배웠습니다. 네, 총평은요.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책이 전 좋아요. 데이터 가지고 예측하고 이럴 것이다 장황하게 떠들어 놓은 부동산 책보다 이게 훨씬 좋죠.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